음. 자, 여기 받을 어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 좀 신경 써주셔야 되냐면 반드시 뜻을 외우셔야 돼요. 뜻, 이런 거, 뭐, 추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심되는 개정 과목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부터 했던 애들이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개정 과목 잘 나오는 애들로 조합하는 애들이 아니라 특정 이론이 중요하고 특정 개정 과목 나오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보죠.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핵심되는 말은 추심인데 제가 지금부터 요 받으러음은 살에 뭐로 들 거냐면 이거 요 추심 살에 뭐로 들 거냐면 요 살에 들 거예요. 어음. 자고로 여기서 갑돌이가는 어음을 준 놈. 우리가 어음을 발행을 한 사람은 채무자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민국이 저는 어음을 받았으니까 채권자. 그리고 5월 15일은 그냥 어음 발행하고 주고받은 날짜고 8월 15일이 만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기. 금액은 1,000원. 필요한 것만 뽑아놔서 그냥. 자, 어음의 추심은 뭐냐면 다 옛날이라고 생각해, 옛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셨는데 돈을 안 갚으시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계속 여러 문자 보내죠. 이자 내세요. 그렇게. 그런데도 안 갚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채권을 받으러 다니진 않아요. 바빠. 그죠? 그래서 채권을 대신 받아다 주면서 맞죠? 뭐 서류 같은 거 보내고 대신 받아다 주면서 수수료를 주로 수익원으로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추심기관이라 불러요. 진짜로 추심기관. 그러니까 대신 채권을 받아다 주는 기관. 추심기관. 추심의 뜻 설명하려고. 근데 이제 저는 요 어음 가지고 사례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날짜는 8월 15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음의 만기일이 됐죠. 그럼 어음의 만기일이 되잖아요. 그럼 어음의 만기일이 되면 제가 갑돌이한테 또는 갑돌이와 거래하는 은행에 가야 되죠. 그죠? 근데 갑돌이의 거래 은행하고 갑돌이가 되게 먼 곳에 살아요. 먼 곳에 있어, 위치가. 먼 곳에 있으니까 옛날이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은행이 이렇게 많지 않던 시절. 그러면 제가 갈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거래하는 은행, 갑돌이 거래은행 말고요.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가지고 어음을 1,000원을 넘겨주면서 이 어음 대금을 좀 대신 받아다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그쪽으로 갈까요? 어음 받으러?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행들끼리는 전산화돼 있잖아요. 옛날에도 전산화돼 은행끼리는 돼 있어요. 컴퓨터 옛날로도 전산화되니까 뭐를 하냐면 은행끼리는 인출을 시도할 수 있어. 어음 대금의 인출. 그래서 제 거래은행이 어음 받은 거 가지고 갑돌이의 거래은행에 인출을 시도하는 지금도 해요. 인출을 시도합니다. 그죠? 시도했더니 1,000원을 넣어 놓은 거예요. 얘가 좀 정상적인 애라서. 1,000원 넣어놨어. 그럼 이제 은행이 1,000원을 저한테 줘야죠. 다? 줄까요? 그죠, 그죠. 은행이 다 주면 여러분 자선사업까지. 맞죠? 그래서 일정 수수료를 요구해요. 그래서 사례를 가정하기를 제가 900원은 받고 100원은 수수료 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음을 추심받으려면 당연히 받으러음을 은행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받으러음이 장부에서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받으러음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이거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채권이니까 거래처 갑돌이 거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제가 계정 과목명이라고 하면 문제에서 언급돼 뭐 당좌 수표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라고 보통예금, 맞죠? 당좌예금 계좌로 들어왔다라고 당좌예금 쓰시라는 얘기예요. 900원. 그럼 우리가 어저께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요.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권. 아까도 했는데, 아까, 그죠? 20분 전에 했는데. 수수료 비용. 그죠? 수수료 비용 잡아요. 그죠? 서운하다라는 말에 이미 서운함이 묻어져 있죠. 20분 전에 했는데, 이렇게. 네. 그래서 수수료 비용 씁니다. 근데 우리가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 발생했다. 입에 달고 사실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 그쵸. 근데 중요한 게, 아까도 우리 검색했지만, 500번대는 회계이익은 안 씁니다. 공장 쪽은 안 나와요, 시험에. 800번대 아니면 900번대인데, 얘는 자고로 800번대 씁니다. 아, 여기다 안 적어놨네. 안 적어놨구나. 800번대를 써요.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가 800번대죠? 근데 우리가 800번대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했던 본사 쪽 비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또 어디서 배웠는데 우리 그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이게 다 나와요. 나중에 시험에 거기에다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그렇죠? 그래서 얘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본사 또는 주된 영업 활동 둘 중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왜 후자? 이 수수료 뭐 때문에 수수료 낸 거예요? 바드럼 때문에. 그럼 바드럼이 가구점이라고 하면 가구를 여러분들 어음받고 판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 써야 맞는 거지. 그래서 800번대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셔야지 그냥 800번대 비용 이렇게 외우셨다가는 이틀 뒤에 900번대를 쓰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표정이 그게 누군가요? 너님이요. 너님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이거 하나 틀렸다고 점수 없다니까 번호 잘못 쓰면 아셨죠? 자 외우시고 한꺼번에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 다음에 2번 뭐냐면 이제 어음의 할인. 그러니까 추심과 할인 이런 뜻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시면 계정 과목을 실제로 여러분들이라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예전에 들었던 분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진짜로. 제가 실기할 때 예전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800번대, 900번대를 섞어 쓰세요. 왜냐하면 그냥 외워서. 맞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시고 그냥 외우셔가지고. 맞죠? 자, 어음의 할인이 뭔지 설명 좀 할게요. 자, 어음의 할인은 뭐냐면 요 사례 있죠? 여기 있는 이 사례에서 날짜는 7월 15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7월 15일이면 만기가 한 달 남았죠, 아직. 그죠? 그럼 만기가 한 달 남았는데 제가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한 게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해. 그죠?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 어음을 제시를 한 거예요. 제시하고 혹시 죄송한데 이거 한 달 뒤에 만기가 되는데 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좀, 예, 돈 좀 미리 땡기면 안 될까요? 그죠? 근데 매각 거래니까 은행에 매각하는 거야. 파는 거. 그럼 만기가 되기 전에 1,000원짜리 어음을 팔잖아요. 은행이 제값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그렇죠. 제값을 다 못 받지. 만기가 되기 전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례랑 좀 숫자 일치시키기 위해서 900원에 처분했다라고 볼게요. 1,000원짜리 받으러음을 900원에 처분? 그럼 일단 계정권 뭐 나올까요? 1,0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 나와야지.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요 어음의 할인 매각 거래는 처분 손실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할까요? 1번하고 2번을 거꾸로 쓰세요. 계정과목. 2번에 수수료 비용, 1번에 매출채권, 미리 얘기했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쓰신다. 이유는 추심하고 할인의 뜻을 안 외우셔서 그래. 그죠? 자, 해보죠. 자, 그러면 받으러음을 팔았죠? 팔았으니까 받으러음이 장부에서 제거. 항상 장부 금액으로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1,000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계정 과목명 똑같이 예, 이제 계정과 외워주셔야 돼요. 매각거래는 왕왕 냅니다. 수수료 수신보다 이게 좀 더 많이 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 할인은 좀 잘 안 해오시거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네, 처분 손실인데 우리가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을 합쳐서 주주들한테는 매출 채권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드럼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다라고 해서 비용 처리해요. 성격은 당연히 비용이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매출 채권을 채권 파는 회사는 아니죠. 영업 외적인 비용이 되겠지. 그래서 암기하실 게 우리가 어음에 할인해서 매각 거래일 때 할인료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라는 걸 암기를 꼭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중요하다 많이 예, 강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배서. 자고로 이거 나중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배서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배서 중요. 미리 별표 칠게요. 별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일단 배서도 뜻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배서는 뭐 근데 잘 하세요, 대부분. 자, 배서가 뭐냐면 배자가요. 등이에요, 등. 등. 그리고 서자가 기록할 서자 씁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음의 등에 기록한다. 어음이 등이 어디 있어? 뒷면. 그렇죠, 그렇죠. 어음의 뒷면에 무언가를 적는 걸 배서라고 합니다. 배서. 그럼 그걸 왜 하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제가 똑같아. 날짜가 7월 15일. 어음의 만기가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제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만난 거야. 여러분 A라고 할게. A.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어. 그래서 제가 뭐 좋은 거 있나? 했더니 갑자기 멱살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저번에 1,000원 빌린 거 왜 안 갚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제가 채무가 있었던 채무 했죠. 근데 저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깜빡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멱살 좀 잠깐 놔볼래? 그리고 야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나한테는 요 1,000원짜리 어음밖에 없어. 1,000원짜리 어음밖에 없는데 혹시 이 1,000원짜리 어음으로 갚으면 안 될까? 괜찮겠어? 현실에서는. 그죠? 쌍욕을 하죠, 여러분들. 그죠? 어음을 찢는 건 아니고 그 싸대기를 때리면서 닥치고 갚어 빨리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거래가 안 돼. 우리 시험 거래를 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민구가 그걸로 갚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 갚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원짜리 어음을 넘긴 거야. 그럼 제 입장에서는 바드럼을 넘겼으니까 바드럼 감소하지만 또 뭐도 감소해요? 여러분들에 대한 채무도 감소하지.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뒤가 되면 누구의 거래은행을 찾아가실 거예요? 제 거래은행? 아니지. 얘가 주는 거죠. 만기가 되면. 그래서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만기가 돼가지고요. 1,000원 받으러 왔어요. 해가지고 어음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민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국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닌데요? 그러면 네, 못 받으세요. 그럼 싸워?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어음댁은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음은 계속 어음이 가지고 있다는 권리잖아요. 그 권리를 계속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타인한테. 어떻게 양도하냐면 뒷면에 배서해가지고 나 누구는 누구한테 이 권한을 양도하고 전자로 하겠죠,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이걸 수기로 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어음 뒷면을 보세요라고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제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가 주인공이에요, 무조건. 저는 제가 주인공이야만 해요. 자, 보시면. 농담이고. 그럼 어음을 배서하면 중요한 게 일단, 그럼 바드럼을 넘겼으니까, 바드럼이 제 입장에서 감소,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 음. 근데 우리 채권, 채무,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받으러움에 대한 거래처는 누구 걸어야 돼요? 방금 제 입장에서는 갑돌이한테 받으러면 갑돌, 갑돌, 갑돌. 그리고 채무는 우리 시험에 뭐 우리 채무 5개, 뭐 6개 정도 배웠죠? 맞죠? 뭐 미지급금, 많이 뭐 외상매입금, 지급업, 미지급금, 차입금, 뭐 선수금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문제에서는 채무 개정 과목 줄 거예요. 그 채무가 그냥 외상매입금이라 가정의 외상매입금. 아무튼 그럼 채무는 부채니까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으로 감소해야지. 또 외상매입금이라 가정해 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외상매입금 채무는 누구에 대한 채무 갚은 거냐면 여러분 A에 대한 채무 갚은 거잖아요. 즉, 요 배서가 나오면 거래처가 달라요. 두 개를 다 입력하셔야 되는데 외상매입금은 A, 받으러움은 갑돌.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요게 문제가 있을 건데, 이거 미리 켜놓을 걸. 음, 음. 어, 이 많이 없네요. 그러면 제 유인물로 할게요. 유인물로. 제 유인물이다라는 건 어저께 나눠드린 거 있죠, 여러분들. 숙제 유인물이라고. 숙제 유인물. 숙제 유인물은 몇 페이지냐면은요. 여기 있네. 10페이지 있죠, 10페이지. 네, 10페이지 있잖아요. 네. 자, 10페이지에, 자, 10페이지에 9번하고 10번. 그 다음에 15번. 9번, 10번, 15번. 요렇게 3개 부탁드릴게요. 9, 10, 15. 네, 시작. 네, 공개.
그럼 해볼게요. 해봐야 되겠죠? 어차피 오늘 숙제 이거 미친 듯이 많을 거예요. 아, 미친 듯이는 아니고, 적당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풀다 보면은요, 진짜로 요게 내게 돼요. 그리고 요거 시험에 지금 오늘 배웠던 애는 그대로 회계 1급 때 고스란히 나와요. 실제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음,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죠. 일단 9번인데요. 9번은 문제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알죠? 대충 눈으로 하시면 여기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어음에 전자하고 약속 나오면 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매출 대금, 매출이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우리가 이제 가구로 따지면 가구 매출하고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아이고, 약속, 어음. 이 뜻이에요, 어음. 그럼 여기까지가 계정 과목 힌트 준 거죠? 받을 어음이다라는 뜻입니다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 뜻 모르면 뜻 모르면 못하게 주는 게 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을어음인데, 얘가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여기 있죠.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800번 떼고, 자고로 당점은 우리 회사가 당점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거, 야, 자, 그럼 받을어음이 감소해야죠? 그죠? 그럼 받을어음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감소니까 장부에서 반대편, 대변에, 물론 거래처는 영남성사 거시면 돼요. 실제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예요. 여기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받을어음이 우리 주된 영업 활동이죠. 그죠? 상품 팔고 받은 어음이니까 그것과 관련된 주된 영업 활동의 비용인 제가 앞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판 이렇게 쓰면 800번 때 쓴다는 뜻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줄인 거. 4만 원. 그럼 나머지가 보통 예금에 들어오면 되겠죠. 네, 아마 396만 원일 때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다라는 거 강조. 계산하기 싫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입니다. 10번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받은 어음 있죠? 받을 어음. 얘가요, 할인이에요, 할인. 딱 보시자마자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일 때 할인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함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매각 거래다, 매각. 맞죠? 그럼 여기에 있는 38,000원은 여러분들 계정과 외우고 계셔야 돼요. 매출. 받을어음이라는 매출 채권을 지금 100만원짜리를 96만 2천원에 처분한 거잖아요. 만기가 되기 전에. 그래서 요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맞죠? 이런 것들 하나 틀려 우리 점수 안 주잖아요. 자, 그럼 받을어음을 팔았으니까 받을어음이나 채권이 날라가요, 장부에서. 그리고 장부상에 100만 원으로 기록돼 있어요. 100만 원 날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비용이니까 차변 이렇게 38,000원. 그럼 나머지가 보통 예금 계좌에 들어오겠죠? 네, 보통이라 할게요, 여러분들. 보통 예금 계좌에 얼마 들어올 거예요. 물론 96만 2천원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15번입니다. 자, 15번 이거 내가 미란 상사한테 당초에 이제 가구를 100만 원어치 외상으로 샀던 게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 일단 포항 상사한테 내가 가구를 팔고 받은 어음이 있었어요. 그 어음 중에 70만 원을 일단 70만 원 양도해서 갚았음. 그럼 3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30만 원은 현금으로 갚은 거죠. 그럼 외상매입금 자체는 다 갚았으니까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감소가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 그죠? 그리고 우리 배선은 거래처가 중요하니까 그냥 여기는 거래처도 좀 할게요. 여기 미란이 걸면 되겠죠? 미란이라 할게요. 그래서 100만 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을 배서 양도한 건 받으러움을 넘긴 거니까 받으러움이 장부에서 제거돼야 됩니다. 그럼 받으러움은 자산이니까 제거는 대변으로. 근데 여기는 거래처 누구한테 받으러움? 포항상사, 그렇죠? 포항이라 할게요. 조금 포항상사한테 받을 채권이었잖아요. 이렇게 두 개 거셔야 돼. 70. 그럼 현금이 30만 원 감소하겠죠? 얘는 계산하기 편해서 할게요. 컴퓨터 해줘.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해봐서 하지만 잔액 언급 없는 거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그죠, 이렇게. 자, 됐어요. 우리 쉬셨다가요. 10시 32분에 시작할게요. 1분 더 드렸어요.